한 전기기사가 건물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다가 감전되었다.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기였다. 왼쪽 발등으로 들어온 전류는 두 팔과 오른쪽 장단지로 빠져나갔다. 결국 두 팔과 발가락 두 개가 까맣게 타버려 절단해야 했다. 내 나이 겨우 29살.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?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젊은 가장은 순식간에 무직자로 전락했다.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었다. 그는 하도 심심해서 의수갈고리에 연필을 끼우고 그림을 끼적이기 시작했다. 그러다 보니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. 어느 날 아내가 그림을 보고 말했다. 당신 팔 있는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네요. 아내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다. 그때부터 남편이 그림에만 열중하도록 배려해 주었다. 그리고 남편의 1급 장애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무 내색 없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다. 남편은 제대로 그림을 배워보기로 했다. 그래서 학원을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. 팔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? 국리 끝에 그는 한 대학 교수를 찾아가 매달렸다. 그 교수도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러면 포기할 때까지만 같이 해보자며 그의 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. 그때부터 그림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. 비장애인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집중하기가 어렵죠.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남들이 3시간 하면 저는 10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연습했어요. 처음에는 온종일 연습하고 나면 허리가 빠질 것 같았고 며칠씩 몸살도 앓았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행동이 가뿐해지기 시작했다. 제 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움직여주는 것 같았어요. 끊어질 것 같던 허리가 온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아졌죠. 마음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홀가분해졌고요. 신기한 일이었다. 그러면서 전국 그림대회에서 입상하는 일도 잦아졌다. 한 중학교 미술교과서에는 그가 그린 세종대왕이 실려있다. 서울에 작업실도 마련했다. 저는 팔이 없으니까 온몸으로 그림을 그려요. 그러다 보니 그 힘이 붓으로 전달되고 화선지에 표현되는 것 같아요. 그가 장애인이란 편견을 떨치고 그런 경지에 이른 비결은 무엇일까? 장애인이란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모든 생각을 몽땅 털어버리고 오로지 그림만 생각하기로 결심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팔 없는 화가 석장후의 얼굴에는 평화가 흐른다. 모든 일이 그렇다. 아무리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. 이젠 끝장이라는 생각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다. 그 생각도 텅 비워야 한다. 모든 걸 완전히 텅 비운 채 가장 자신 있는 딱 한 가지를 찾아 파고들면 어느 순간 반드시 돌파구가 열린다.